제가 요즘 관계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어서인지요,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리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면서 시작되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학교 다니면서 친구 관계, 참 관계 속에서 살다가요, 학교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 시작하면 관계에 성숙한 사람이 되려나 했더니 웬일인가요? 사회생활 하면서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문제 있는 걸까요?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도 왕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혼자 겉도는 것 같아요. 맘 맞고 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지되고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요, 인간끼리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일은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요, 인간이에요. 결국은 삶이고요. 돌이켜보면 아침에 눈 뜨면 직장에 가기 싫었던 때가 있는데 꼭 이런 이유예요. 그 사람 안 봤으면, 이런 이유거든요. 그 사람이 뭐길래 내가 눈 뜨자마자 내 뇌리 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싫습니다. 하필 싫은 사람이 날 지배하다니 그게 더 억울한 거죠. 근데 더 억울한 게 있어요. 그걸 떨치지 못하는 내가 막 싫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거요, 관계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드니까 이것도 좀 위안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은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셋 이상만 모이면 정치가 시작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럴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요. 그리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회사, 직장, 이곳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동료와 상사와 후배와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친구도 만들고요, 또 본의 아니게 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요, 프리넘이라는 말 있죠. 직장생활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관계 이야기. 저는 오늘이요, 이렇게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직장에서 친구 만들지 마라. 친구를 왜 직장에서 찾는가라는 거거든요. 친구가 있다는 게 왜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 놓이면요, 누구든지 막 주위를 둘러보고요, 탐색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곳 분위기는 어떤지,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사내 복지, 문화, 그곳 사람들의 스타일, 또 옷은 어떻게 입는지, 성격, 말투, 정말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굉장히 내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의지하고 기댈 사람을 확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드디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엔돌핀이 돌아요. 회사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저는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경계하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직장에서 엄청나게 왜 케미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케미 맞는 사람을 만나면 회사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던데 난 무슨 복이지? 이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런 생각으로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차 마셔요, 같이 손잡고 또 퇴근해요, 그리고 또 저녁 식사까지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회사 얘기, 기뻤던 얘기보다는 안 좋았던 이야기들 이렇게 막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시간도 줄어들고요, 기회도 없어집니다. 근데 더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친구와 온갖 것을 공유합니다. 일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대화하고요, 스트레스 푸는데 직장 내 정보도 흘리게 돼요. 우리
계약서 쓸 때 아마 직장 정보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이 회사 다니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또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 얘기는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정보, 상사의 흉 아닌 흉, 후배에 대한 험담, 사실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험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공유하게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하고요. 마음도 적당히 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한번 친해지게 되면 어때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고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남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다던데 이런 것이 나를 위로하면서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하면서도요. 내가요 누구누구 씨한테만 말하는 건데요. 괜히 요거 하나를 또 깔면서 가감없이 말해버립니다. 실수가 시작되는 거죠. 한번 뱉은 말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했거든요. 말은 새장 밖을 날아간 새와 같다. 지금 순간은요. 직장 내 베스트 프렌드가 생겨서 베프라고 하죠. 절친이라고도 하고요. 든든하고 즐겁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다 풀고요. 내 속은 시원해집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맛이 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인간관계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강한 적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냉정한가요?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는요 다른데요. 대학 친구나요 학창시절 친구보다 더 돈독한 사이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마음에서는요. 정말 그런 직장 친구를 만났다면 더 없는 축복이 맞습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직장은요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그래요. 놀이터다. 일터가 놀이터다. 그거 일터가 놀이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직장은 조금 냉정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팀으로 구성돼서 함께 프로젝트 맡아서 협업도 할 수 있지만요.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거나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생존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도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사이가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근데 너 그만둬 할 수 없잖아요. 입사해서 외롭고 막막할 때 우리는 메이트를 찾아 나섭니다. 소울메이트를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생긴 친구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나와 친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 가끔 차도 마시고 그래 저런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참 좋아. 이런 위안을 얻는 정도가 좋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이나 회사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는 그런 친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오늘 조금 힘들었다. 오늘 프로젝트가 잘 돼서 너무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적어도 회사에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안전한 사이가 좋은 관계예요. 직장에서 생긴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고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그 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현당한 것 같은 상실감 느낄 수도 있어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업무로 인한 고단함, 뿌듯함 나누면서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감정을 쏟으면서 의지하면요. 그 사람 사라지면 나 쓰러져요.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친구가 생긴 것뿐인데 나는 내 사람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저 사람이랑 언제부터 친했다고? 내가 무슨 실수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럴 때 친구 사이라면 작은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직장에서 만난 사람하고는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친한 것 같은데 식는 것도 금방이에요. 그리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요. 구설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하죠? 내가 짐을 싸는 겁니다.
직장에서 싫은 사람이 생기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어요. 아무리 업무가 편하고 환경이 좋더라도요. 누구 하나가 정말 죽을 듯 싫으면요. 그 회사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직장에서는 한 사람과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절친이 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멀어지고 상실감만으로도 힘든데 고민거리가 이제 진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 사람하고 공유한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알아서 하라지 라면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전전긍긍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 있죠? 직장에서 절친 없다고, 마음 둘 데 없다고 고민하는 분. 친한 사람 없다고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난 친한 사람 없지? 하고 자기를 자꾸 기죽이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온갖 대화 나누는 친구 없어도 됩니다. 직장에서 반드시 잘해야 하는 것은요. 절친 만들어서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게 아니라 두루 잘 지내면서 주어진 일을 자기의 몫을 잘 해내는 겁니다. 둘이 뭉쳐 다니지 않는 것도 직장 매너예요. 오늘 제 관계 에세이 중에서 그 친구와 멀어지면 직장생활 접을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직장에서의 절친 관계 알아봤습니다. 직장에서 친구 찾지 마라, 절친 만들지 마라 였는데요. 직장에서 너밖에 없어가 아니라 두루두루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